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더 이상 누구의 무례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는 오늘 누군가에게 들었던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서 던져진 것이든 카톡 메시지로 날아온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 전체를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례한 사람 앞에서 느끼는 감정의 정체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반박이 소용돌이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놓치는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수집하려는 것입니다. 무례함은 그들에게 일종의 스포츠와 같습니다. 당신의 평정심이 무너지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승리감을 맛보려 하는 것이죠. 당신이 화를 내는 순간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당신이 눈물을 보이는 순간 그들의 자존감이 한 뼘 더 올라갑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고통은 영양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수년간 아껴온 첫 번째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생각은 당신 자유고 무시하는 건 내 자유예요. 이 문장은 저평가되었지만 핵폭탄급 위력을 지닌 한 수입니다. 상대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격이 목표물에 닿기도 전에 증발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반응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는 100의 에너지를 쏟아 당신을 흔들려 하는데 당신이 0의 에너지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상대에게 되돌아가 내부적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마치 전력을 다해 던진 공이 벽에 맞고 자기 얼굴로 되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는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무너지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무례함에 화를 내는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면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그 사람의 동의나 인정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노의 본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양의 의견 따위에 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사자가 양에게 나 정말 용맹해 보이지 않냐고 묻지 않듯이 말입니다. 당신도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사람에게 가치를 증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상대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주식 시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 하든 변하지 않는 금의 순도와 같은 것입니다. 꿀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3000년 전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된 꿀도 여전히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도 그래야 합니다. 누군가가 오물을 던진다고 해서 본연의 달콤함과 가치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꿀처럼 당신의 내면도 그래야 합니다. 외부의 오염 물질이 표면을 더럽힐 수는 있어도 본질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오물을 제때 닦아내지 않으면 점점 두꺼운 껍질이 되어 진짜 자신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즉시 그것을 분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보인가 아니면 소음인가 하고 말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남을 깎아내리는데 도 같은 사람이 제 기획안을 보더니 콧방귀를 꼈습니다. 이게 요즘 세상에 먹히겠어 하며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고 비웃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프로젝트가 왜 혁신적인지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토로하고 싶은 충동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생각은 내 자유고 무시하는 건 내 자유야.
그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경로를 잃고 재탐색만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화를 내거나 비굴하게 설득하길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무의미한 존재로 정의해버린 순간 모든 주도권은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때만 권력을 가집니다. 당신이 그 말을 휴지통에 넣는 순간 그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이건 일종의 정신적 호신술입니다. 상대가 휘두르는 둔탁한 감정의 몽둥이를 부드러운 스펀지로 흡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례한 사람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타인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지워질 것 같다는 원초적 불안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젖은 신문지보다도 얇고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남을 짓밟아 자신의 높이를 억지로 키우려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논쟁하는 건 벽과 대화하는 것보다도 비생산적입니다. 적어도 벽은 지붕이라도 받치고 있지만 무례한 사람은 삶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두 번째 무기를 장착할 시간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꿈을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외모나 성과를 함부로 재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평온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건 제 권리예요. 당신의 에너지는 귀한 자원입니다. 아무에게나 무료로 나눠주기엔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고 아름답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그에게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건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무관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침묵은 때로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상대의 오만을 꿰뚫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화의 광장에서 유난히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상대방을 가르치려 듭니다. 타인의 의견은 단번에 틀린 것으로 규정해버립니다. 마치 우주의 모든 지혜를 독점한 것처럼 구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쏟아내는 말의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텅 빈 깡통처럼 공허합니다. 이런 부류를 마주할 때 저는 속으로 감탄합니다. 저 정도로 아는 게 없으면서 저토록 당당할 수 있다니 이건 예술의 경지라고 말이죠. 그들의 뇌는 비행기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호는 잡히지 않는데 겉으로만 바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건네는 가장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당신이 똑똑한 말을 할 때마다 1달러씩 받았으면 난 지금 빈털터리였겠네요. 표면적으로는 정중한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칼날은 상대의 핵심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지금까지 가치 있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머라는 비단에 싸서 건네는 것입니다. 대놓고 무능하다고 말하는 건 하수의 방식입니다. 그건 오히려 당신을 무례한 사람으로 만들 뿐이죠. 하지만 이 농담은 상대를 논리적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화를 내면 자신이 똑똑한 말을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웃어넘기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입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가 떠오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있죠. 정말로 지혜가 깊은 사람은 과시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듯 내면이 꽉 찬 사람은 큰 소리로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목소리만 높은 이들은 자신의 지적 빈곤함을 감추기 위해 소음의 장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들에게 말이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불안을 가리는 분칠에 불과합니다. 학술적으로 이를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인지 편향입니다. 반대로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이 효과의 훌륭한 표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무지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타인을 가르치려 드는 오만을 부립니다. 이런 사람과 진지한 토론을 시도하는 건 비둘기에게 체스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비둘기는 규칙을 이해하는 대신 체스판 위를 어지럽히고 자기가 이겼다는 듯 날개짓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람쥐는 가을에 수천 개의 도토리를 땅에 묻어두지만 그중 80% 이상의 위치를 잊어버립니다. 덕분에 잊혀진 도토리들이 싹을 틔워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말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뱉은 말이 어디에 박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다람쥐의 망각은 숲을 살리지만 무례한 사람의 망각은 자신의 인격만을 갉아먹습니다. 그들의 말은 영양가 없는 음식과 같습니다. 실체도 없고 가치도 없으며 그저 잠시 소음을 내다 사라질 뿐입니다. 예전에 알던 민준이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는 모임마다 지식의 백과사전인 척했습니다. 한 번은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특유의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너희는 정말 기본이 안 돼 있구나 하면서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상 어떻게 살래 하고 내가 다 가르쳐줘야 하냐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목조목 반박하며 길을 꺾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방금처럼 똑똑한 말을 할 때마다 내가 1달러씩 받았으면 벌써 파산했을 거야. 넌 정말 내 지갑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수호천 사구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는 무슨 말을 하려다 입만 벙긋거린 채 멈춰섰습니다. 그의 거대한 자존심이 단 한마디의 농담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는 그를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가상의 지갑 사정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대신 그것을 수집해서 멋진 농담의 재료로 삼으세요. 어차피 그들이 제공하는 건 쓰레기 같은 언어뿐이니 재활용해서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의 여유입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겠습니다. 대화의 기술에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지 마세요. 둘 다 더러워지지만 돼지는 그 상황을 진심으로 즐기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이 이성을 잃는 혼란스러운 풍경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분노는 그들에게 최고의 만찬이자 훈장입니다. 이럴 때 아주 차갑고 단호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무례함을 즐기는 사람하고는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강력한 이유는 상대의 전략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진흙탕 초대장을 눈앞에서 찢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감정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당신은 그들이 내뱉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무례함이라는 행위 자체를 분리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문어는 심장이 3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개는 아가미로 피를 보내고 나머지 하나가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놀라운 건 문어가 헤엄을 치기 시작하면 중심 심장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어는 헤엄치는 것보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걸 선호합니다. 무례한 사람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남을 공격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 공감의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능력을 상실한 채 공격 본능에만 의지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당신의 귀한 심박수를 높여 대응할 가치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였던 태훈 씨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난도질하는 걸 즐겼습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인격까지 건드리는 비열한 농담을 섞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안한 업무 개선안을 듣더니 모두 앞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통찰이네요 하면서 초등학생 일기장에서 영감을 받으셨냐고 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태훈 씨의 지난 실수들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훈 씨, 저는 무례함을 즐기는 사람과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반박이 준비되면 그때 다시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태훈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방어적으로 변명하거나 화를 낼 거라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대화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분류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공격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회의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게임을 거부했기에 혼자서 링 위에서 허공을 치는 꼴이 된 겁니다. 멀리서 보면 누가 바보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면 제3자의 눈에 똑같은 어리석음으로 비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태도를 포장합니다.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래라거나 뒤끝이 없어서 그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무례함 사이에는 태평양만큼 넓은 간극이 있습니다. 솔직함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입니다. 무례함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그들은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앞뒤가 없는 것뿐입니다. 이해할 지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해할 마음의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소중한 논리를 낭비하지 마세요. 무례한 사람의 도발에 응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결한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이 싸움은 당신 수준에나 어울리지 내 품격에는 맞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5번째 무기는 상대의 미래를 비추는 차가운 거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카리스마라고 착각합니다. 인생이라는 체스판에서 자신만이 유일한 퀸이라고 믿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희생시켜도 좋은 폰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무례함은 결코 힘이 아닙니다. 내면의 빈곤함을 가리기 위해 급하게 둘러친 허술한 울타리입니다. 정말로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사람들은 압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혼자 뛰어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의 손길과 신뢰가 얽혀 만들어진 그물망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선을 넘는 오만함을 보일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태도로는 인생에서 멀리 못 갑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말대꾸가 아닙니다. 상대의 미래를 비추는 차가운 거울입니다. 도덕적 훈계를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선택한 불량한 태도가 결국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벽이 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무례함은 사회적 자본의 잠식입니다. 우리가 쌓아가는 신뢰와 평판은 보이지 않는 자산과 같습니다. 무례한 태도는 이 자산을 이자도 없이 마구잡이로 인출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정말로 도움이 절실해지는 순간의 잔액 부족이라는 메시지만 뜨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모욕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례함의 진짜 대가입니다. 당장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호주에 사는 원뱃이라는 동물의 습성이 떠오릅니다. 원뱃은 자신의 배설물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쌓아둔 것이 굴러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태도도 비슷합니다. 영역을 과시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딱딱하고 각진 말들을 뱉어냅니다.
하지만 원배대 사각형 배설물이 그 자리에 머물 뿐인 것처럼 결과는 같습니다. 거친 태도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좁은 영역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굴러가지 못하는 사각형처럼 그들의 인생도 정체됩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성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유능했습니다. 일처리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결과물도 늘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을 부품처럼 다루었습니다. 후배가 실수하면 모두 앞에서 머리는 장식이냐며 모욕을 줬습니다. 상사의 조언은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라며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태도가 능력이 뒷받침된 당당함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것을 자신의 승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에 팀장을 뽑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성훈 씨는 당연히 자신이 선발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평판 조사에서 거의 모든 팀원이 협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에 충격을 받은 그에게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성훈 씨, 그 태도로는 인생에서 멀리 못 갑니다. 능력은 엔진이지만 태도는 조향장치입니다. 방향이 틀어진 엔진은 아무리 강력해도 절벽으로 향할 뿐입니다. 그날 성훈 씨의 공허한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쌓아온 성벽이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라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매일 뱉는 말과 타인을 대하는 눈빛과 사소한 몸짓이 쌓여 성격이 됩니다. 그 성격이 결국 인생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당장 누군가를 굴복시킨 사실에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자신의 운명이라는 배에 구멍을 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정교한 부메랑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던진 무례함은 반드시 가장 약해진 순간에 돌아옵니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말입니다. 반대로 무례함 앞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태도는 당신을 지키는 갑옷이 됩니다. 이제 6번째이자 마지막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끝내는 최종 병기입니다. 무례한 사람들과의 긴 여정 끝에 도달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초에 싸움이 일어날 환경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도발을 볼 때 꺼진 텔레비전을 떠올려 보세요. 리모컨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 스위치를 켜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신호 없음 상태를 유지하면 그보다 완벽한 방어는 없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이 대화는 시작되기 전부터 끝난 거예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상대가 준비한 논쟁의 링 자체를 철거하는 선언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갈등을 먹고 자라는 식물과 같습니다. 당신의 해명과 분노와 당황함이 그들의 자양분입니다. 하지만 대화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면 산소 없는 방의 촛불처럼 꺼져버립니다. 나무늘보가 물속에서 40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이 놀라운 인내력을 가진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능력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가 독설의 파도를 던질 때 마음의 숨을 참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우리는 고요한 심해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무지한 자는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전에 늘 부정적으로 재단하던 재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의 열정을 비웃는데 천부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취미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제 캔버스를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다 그려주는 시대에 이런 노가다를 왜 하냐면서요. 시간 낭비도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창작의 기쁨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붓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재훈 씨 의견 감사합니다. 바로 잊어드릴게요. 재훈 씨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독설이 제 마음 현관문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셈이죠. 다시 무언가 쏘아붙이려 했지만 저는 이미 캔버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투명인간 취급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스스로 웃어 보이려고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그 열정은 인정합니다. 그날 이후 재훈 씨는 제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독서를 수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반응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화내면 승리감을 느끼고 슬퍼하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존재를 하찮은 것으로 대우하면 달라집니다.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모욕은 비난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우주에서 그들을 스쳐 지나가는 먼지로 취급하세요. 먼지가 당신의 궤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과 몰두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례한 이들의 소음에 귀 기울이기엔 당신의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밤을 설치기엔 당신의 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6가지 무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당신 자유고 무시하는 건 내 자유예요. 둘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 건 제 권리예요. 셋째, 당신이 똑똑한 말을 할 때마다 1달러씩 받았으면 빈털터리였을 거예요. 넷째, 무례함을 즐기는 사람하고는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그 태도로는 인생에서 멀리 못 갑니다. 여섯째, 이 대화는 시작되기 전부터 끝난 거예요. 이 무기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얼굴을 붉히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침착함이 곧 위험이며 당신의 미소가 곧 승리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던지는 독설은 당신이 삼키지 않으면 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독은 결국 그들 자신의 내면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당신은 그 독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서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아하고도 완벽한 승리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날카로운 말들이 이제 밤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아득히 먼 곳으로 밀려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오늘보다 더 강인한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누군가의 무례함이 더 이상 당신의 하루를 망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단단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그 빛을 가릴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의 밤이 깊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태양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